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개운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희 가족들을 포함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정확히 알고 있는 제 결혼 생활의 전말을 여기서 밝혀볼까 해요. 남편이랑은 연애 딱 2년 하고 결혼했어요. 이 기간 중에서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했고요. 그 외에 유명한 표현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안 그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진짜 운명적 사랑이구나 싶어서 더 애틋해졌던 것 같아요. 멀리 있어도 이렇게 애정이 있는 걸 보면 가까이서 같이 살면 얼마나 더 알콩달콩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결심했었고요. 혹시 장거리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화, 문자 이런 것에 치중을 하게 되죠. 직접 못 보니까요. 저 아는 언니 한 명은 장거리 연애했을 때 메일을 그렇게나 주고받았다네요. 아무튼 남편하고 저는 얼굴 보면서 밥 먹고 데이트하고 이런 건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전화로 대화를 많이 나눈 게 대부분이었죠. 그렇기에 제가 남편이란 사람의 단면만을 알았던 건가 봐요. 엄마, 이제 나까지 결혼하면 엄마는 이제 자식들 결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결혼 인사 드리러 갔던 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었죠. 참고로 남편은 중학생 때 부친을 여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홀 시어머니를 두게 된 거였죠. 남편의 누나 그리고 1살 어린 여동생은 둘 다 시집들을 일찍 간 상태였답니다. 마지막 남은 둘째마저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 시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시거나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난 생고생들이 눈앞을 스쳐가네. 젊디 젊은 나이에 서방님을 떠나보내고 별별 생고생을 다 하고 살아왔지. 이날 이때껏 네 옆편네는 한시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어. 그래도 내 자식들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버텨왔다. 큰 딸년 보내고 작은 딸년 보내고 이제 내가 가장 의지하는 우리 멋쟁이 아드님을 보낼 때가 왔구나. 이 눈치 없고 못난 옆편네가 한바구음을 짓기는커녕 대성통곡을 할 것만 같아서 미치겠구나. 이런 나를 어쩌면 좋다니? 갑자기 한서린 타령을 하셔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어요. 서방님이니 옆편네이니 아드님이니 하는 지칭이 예사롭지 않았죠. 게다가 시아버지를 떠나보내셨을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40대에 접어드신 나이셨을 텐데 젊디 젊다고 표현하시는 것도 아리송했고요.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는 신용을 하시자 남편이 자기가 더 울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고생 제일로 많이 한 거 제가 다 알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시고 서운해 마시고 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더욱 늠름해진 모습이 되는 거 기대만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야, 이렇게 말도 멋있게 하는 멋쟁이 아드님을 보내려니 내가 마음이 미어질 수밖에. 잘 키워놔도 내가 너무 잘 키워놔버렸어.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감동에 벅차다는 표정이 되셨죠. 그 자리에서 저는 무슨 꿰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눈치만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지? 싶었네요. 남편이 원래 이렇게 효자였고 감성적이었던가 싶어서 놀랐고요. 그간 몇 가지 일화로만 남편을 통해 접해왔던 시어머니의 이미지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생각과 달라서 떨떠름했네요. 그래도 당시에 다행이라고 여겼던 건 우리 귀한 아드님이라며 남편을 애지중지하신 시어머니셨지만 저한테 난감한 질문을 하신다거나 저기를 보이시지 않았단 점이었죠. 그런 걸 보면 아들을 유달리 애틋하게 위하실 뿐이지 며느리를 시기 질투하실 요양은 아닌 것 같단 생각을 해버렸죠.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했던 이유는 제가 직장에서 먼 지방부서로 발령받았기 때문이었는데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결심을 하며 다시 거처를 위로 옮겼고 자연스레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혼자 살 집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신혼집을 장만하는 게 맞는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혼식보다도 신혼집에서 같이 사는 것을 먼저 시작했었네요. 친정집은 참고로 멀고도 먼 지방에 있어요. 위치가 우리나라 최남단 수준이고 집안의 친척 어르신께서 옛날부터 그쪽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다가 쓰라고 해주신 거고요. 친정엄마의 건강 문제도 있었고 해서 부모님이 좀 이른 귀농을 결심하셨어요. 가족들도 당연히 다 동의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을 되게 우습게 보시더라고요. 너는 네 집 가는 것보다 북한의 백두산 가는 게 더 가까운 거 아니니? 유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조롱을 담고 계셔서 저는 뭐 이런 걸로 트집을 다 잡으시나 싶었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친정집의 위치뿐만 아니라 집안 수준을 두고 낮잡아 보시는 듯 했죠. 너 결혼식장에서도 봤었지? 내 사촌 언니. 그 언니가 바로 삼성 국회의원 마누라하고 둘이 죽고 못 사는 가까운 친구란다. 네? 아, 국회의원의 마누라가 아니시고 그분의 친구이시라고요? 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 원래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다고? 친구를 보면 그 댐댐이며 사는 수준이 보이는 거거든. 너처럼 낮은 환경에서 자라온 애는 이런 거 모르겠지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 싶었네요. 고향 친구가 강남에 건물 5채 있는 이야기, 또 어디 무슨 친구가 경기도에서 잘나가는 골프장 주인이라는 이야기 등등 끝도 없이 자랑 예시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꼭 말씀의 마무리를 비록 너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답니다.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웃고 넘겼어요. 그런 지인 인맥 자랑은 몇 차례이고 들어드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데 있었죠.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인 대신에 프리랜서로 전향하니까 고용 불안에도 시달렸지만 시어머니 같으신 분의 눈에는 도저히 제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모양새로 안 비쳤다는 게 문제였네요. 앞으로 우리 귀하디 귀한 아드님만 추걸합시고 개고생하면서 돈 벌어온다고 생각하니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밥 한 숟갈을 뜨기가 힘들구나. 제가 프리랜서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감이 적어서 돈만 보자면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최소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서서히 현상이 달라지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께서는 듣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에서 판판히 놀고 있으니 집안 살림 관리 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남편 밥 차려주고 당신께 안부전화 매일같이 드리면서 시댁에 주 3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또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에요. 엄마, 너무 그렇게 염려하실 거 없어요. 저 이제 다 컸잖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자기 모친을 말리기는커녕 불난데 기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꾸 저런 식으로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간의 애틋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저는 또다시 꿰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였죠. 남편한테 왜 자꾸만 언행을 그렇게 하냐면서 주의 좀 하라고 그랬더니 눈 땡그랗게 뜨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예민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까지는 제가 신기 불편한 거 누르면서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하고 넘기겠는데요. 줄줄이 사건 터져주시고 그들의 진면목을 더 알게 되니까 미칠 노릇이 된 거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먹으라고 미역을 보내주셨어요. 지인분을 통해서 구매하셨다는 미역이었는데 자연산이라 그런지 말린 땔감을 더 달라서 국 끓이면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도 미역 좋아하시는데 미역 초무침, 미역 줄기볶음 이런 것도 다 잘 드셔. 그러니 미역국은 얼마나 잘 드시겠어? 삼남매 낳고 당시에 산후조리도 마음껏 못하셨던 분이 우리 엄마야. 그게 한이 되셨는지 미역국을 유달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모친에게 이 미역 드리고 싶다는 뜻이었죠. 미역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지라 한번 드실 만큼 갖다 드리겠다는 식으로 대충 말을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좋은 미역에 있어서 삼시세끼 미역 끼고 산다며?
그런 좋은 거가 집에 들어오거든. 네 입만 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서방부터 꼭 챙겨야 한다. 네? 오늘 미역을 받아서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어머나 그랬구나. 나는 또 네가 우리 귀한 아드님 빼놓고 혼자 좋은 미역 처먹고 있는 줄 알았지 뭐니.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그럼 그 미역 우리 집에 들고 오련? 내가 최고급 한우를 국거리로 끊어놓을 테니까 미역국 끓이면 좋겠구나. 원래 큰 냄비에다가 한꺼번에 많이 끓여야 맛있는 법이란다. 네, 그건 그렇죠. 저희 집에는 그렇게 큰 냄비가 없어서. 그럼 제가 모레 금요일에 미역 들고 가겠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작업할 게 많이 밀려 있어서요. 모레 낮에 찾아뵐게요. 그러렴. 금요일 퇴근길에 우리 아드님한테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 먹도록 차려주면 딱이겠구나. 근데 오늘 저녁은 너 반찬 뭘로 산을 차렸니? 또 지난번처럼 있던 반찬 줄줄이 꺼내놓기만 한 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 아드님한테 살갑게 잘 좀 해. 맨날 첫날 평일마다 서방 혼자 저녁 먹게 하고 자기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목석 같은 마누라가 어디에 있다니? 너도 참. 집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너는 서방 내조라도 일품으로 하거라 제발. 잔소리 폭격 맞아서 속에 우라통이 터졌는데 희한하게 시어머니한테보다도 전화 끊고 나서 보이는 남편 얼굴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결혼 생활을 그린 게 아니었는데 씁쓸한 생각이 들었죠. 시댁에 미역을 가져갔던 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부엌적으로 턱짓을 하시며 소파에 들어 누우셨어요. 집에 참기름도 넉넉하니까 네가 미역 불려다가 고기하고 볶아서 미역국 좀 맛있게 한 솥 끓여봐라. 나는 TV 보다가 눈 좀 붙이련다. 내내 작업하며 일하다가 온 건데 저도 피곤한 몸이었지만 내색 안 하고 일단 미역국을 끓였어요. 소고기를 비싸고 좋은 걸로 구입해 놓으셨더라고요. 원래 끓일수록 맛있어지는 게 미역국이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푹 고아내듯이 잘 끓여놨어요. 저녁 되니까 남편이 시댁으로 퇴근을 했고요. 제가 바로 밥상 차리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 달려오시더니 저를 부엌 밖으로 밀어내셨어요. 네가 여기까지 고생이 많았는데 상은 내가 차려야지. 김치 있는 건 종류별로 꺼내다가 맛있게 먹자꾸나. 너는 잠깐만 쉬고 있으렴. 상 차리는 건 직접 하고 싶으신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준비가 다 됐다는 소리에 남편하고 둘이 식탁 앞으로 가서 앉았더니 제 국그릇에는 소고기가 마치 고명처럼 딱 2점 보이더라고요. 미역국을 다 푸고 나서 인위적으로 고기 2점 얹은 것 마냥 말이죠. 그래봤자 당연히 안쪽에 고기가 많겠지 했는데 웬걸요. 한 개도 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부러 고기를 빼고 국자를 푸지 않는 이상 이럴 수는 없었어요. 기분이 상해서 남편 국그릇을 봤는데 고기가 3-4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많진 않았고요. 미역을 참 좋은 걸로 보내주셨구나. 이건 미역이 보약이라 무조건 미역을 먹어야 돼. 소고기는 대충 거들 뿐이야.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서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식사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안 보려고 해도 옆자리에 남편 국그릇은 미역이 꽉 차 있는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제 건 미역도 대충 적당한 양이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투정을 부렸죠. 아, 나 이런 줄기 부분 잘 못 먹는데 딱딱하고 질겨서. 엄마, 나 이거 가위로 잘라 먹으면 안 돼요? 되지? 당연히 되고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미역자를 가위가 어디로 갔나? 시어머니께서 당장 수저를 내려놓으시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금세 가위를 가져와 남편의 국그릇에 가져가셨죠. 가위에 걸린 미역이 위로 들리는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미역더미 아래에 감춰져 있던 무수한 것들을요. 그건 소고기였어요.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죠. 고기가 너무 많아서. 오빠, 이래서 국물은 떠 먹겠어? 고기만 만나서 미역 맛은 잘 나지도 않겠다. 그러자 남편이 민망했는지 네 거에는 고기가 별로 없냐면서 갑자기 횡설수설 해댔고 시어머니께서는 식사 내내 제 쪽은 쳐다도 안 보셨어요. 너무 치사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센스 있게 저한테 고기 덜어주면 될 일이었는데
안 그랬어요. 얼굴에 철판 깔고 소고기가 넘치는 미역국을 먹느라 바빠 보였죠. 연애와 결혼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였네요. 왜 저보다 먼저 결혼을 일찍 하신 결혼 선배님들께서 결혼은 현실이야 라고 외치시는지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연애는 뭐 현실 아닌가? 하며 쉽게 넘겼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로 사람 환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결혼이더군요. 남자는 결혼하면 바뀐다고 하는 말, 그거 진짜인 것 같았어요. 미역국 소고기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무 때고 연락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는 걸 조금이나마 자중하셨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 이후로 남편의 실체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약한 몸살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자꾸 상큼한 과일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올 때 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자두 좀 사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빈손으로 귀가한 거예요. 가보니까 자두 없던데? 원래 자두는 아무 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자두 사탕이나 먹어. 아니면 대충 뭐 상큼한 맛 나는 사탕들 있잖아. 그러면 되지. 그럼 자두 사탕은 어디에 있는데? 그런 걸 사주고 나서 말을 하든지. 오빠, 슈퍼에 자두 없었던 건 맞기는 해? 그러자 남편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옷 갈아입고 밥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어차피 저는 작업 능률상 저녁을 먼저 일찍 먹어서 평일에는 같이 안 먹었기 때문에 지갑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그만큼 자두가 먹고 싶었거든요. 띵 울리는 머리 부여잡고 슈퍼에 갔더니 좀 전까지는 2팩 있었는데 방금 다 팔렸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맨날 갈색 가죽 가방 손에 들고 다니는 저희 남편 아까 보셨냐고 하니까 사장님 하시는 말씀 맹세코 못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거 알고 너무 짜증이 난 채로 대형 마트까지 갔어요. 5kg라도 자두를 먹어야겠더라고요. 아파서 그랬던 것인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성보다 오기가 앞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네요. 대형 마트에서 자두 플라스틱 작은 통에 담긴 거 한 통에 9,000원 하더군요. 비싸도 감안하고 샀죠. 집에 오니까 남편은 과자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제가 품에 끼고 온 자두를 힐끗 쳐다보곤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자두 미리 씻어놓고 나서 급한 작업부터 먼저 마무리했어요. 일 끝내고 자두나 먹을 생각에 그나마 기분이 나아졌건만 부엌으로 가봤다가 제가 어의를 상실했네요. 남편이 자두를 처먹고 있었어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역시나 맛있네. 잘 사왔다. 평소에는 자두 같은 거 먹고 싶다는 소리도 안 하더니 웬일이래? 이런 소리나 하면서요. 그 말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자두를 먹고 있었죠. 먹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자두 국물이 손을 타고 흘러서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지는 모양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정남이도 함께 떨어졌네요. 나 먹겠다고 산 걸 오빠가 왜 먹어? 나 어제부터 몸이 안 좋다고. 상큼한 자두 먹으면 이 맛 돌 것 같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 거였어? 자두 다 씻어놨길래 나는 네가 나 먹으라고 둔 줄 알았지. 아까 나한테 핀잔 준 거 사과하는 의미로. 뭐? 장난해? 오빠, 여기 슈퍼에 갔던 거 사실이기는 해. 내가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오빠 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 내가 자두 사와달라고 한 걸 그렇게나 사다 주기 싫었어? 너는 왜 그런 것까지 알아내냐? 사람이 너무 치밀해서 무섭네. 그래, 내가 가려다가 안 갔다. 밖에서 딱 봐도 자두 다 팔리고 없는 것 같아서 안 들어갔다고. 됐냐?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열심히 외치면서도 손에서 자두를 안 놓더군요. 말도 못나게 했지만 누가 쫓아올까봐 허겁지겁 자두를 해치우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부리는 식탐을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장거리 연애하던 시절에는 그런 식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번 정도 먹성이 좋네 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죠. 남자가 입 짧아서 깨작거리며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여겼기에 그런 모습도 좋았고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고 남편 역시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억누르며 숨겨왔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고삐가 제대로 풀렸는가를 생각해보자면 아무래도 미역국 안의 소고기 사건 이후로 대범해진 것 같았어요. 음식에 대한 집착과 열망을 숨기지 않더군요.
모처럼 늦은 저녁에 치킨이라도 시키잖아요. 부부끼리 오붓하게 치킨 뜯으면서 TV 보고 좋은 시간 보내는 건 불가능이었어요. 식탐에 미친 인간이 있는 이상 좋은 분위기가 잡힐 리 없었죠. 남편, 저한테는 앞접시며 나무젓가락 좀 챙겨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치킨 상자 열자마자 허겁지겁 닭다리부터 집어들었어요. 너무 뜨거웠는지 으악 뜨거! 으악 뜨거! 이러면서도 닭다리를 안 놓고 열심히 뜯더라고요. 닭은 다리도 2개고 날개도 2개죠. 먹는 입도 2개고요. 그럼 1인당 1개씩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슬슬 눈치 보면서 입맛 다시더니 자기가 남은 닭다리도 먹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요즘에는 닭가슴살이 대접받는 시대가 왔어. 연예인들이랑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슴살만 먹잖아. 몸에도 좋고 너도 많이 먹어. 제가 부드러운 살 좋아하는지 퍽퍽한 살 좋아하는지 물어보고서나 그런 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 콜라를 따를 컵을 가지러 부엌에 다녀오면 그 사이에 맛있는 부위 골라서 빨리 먹느라 캑캑 소리까지 내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순간은 살 발라먹고 난 닭뼈 있잖아요. 그 닭뼈 쌓아둔 거 아래에 저 몰래 날개 하나를 숨겨놓은 걸 발견했을 때였네요. 어쩐지 날개 하나가 없더만 거기에 있었던 거였죠. 입맛이 확 떨어져서 너나 다 처먹으라 그러고 자리를 떠도 남편은 저를 달래주러 오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은 치킨 자기가 혼자 편하게 다 먹게 돼 좋아할 뿐이었어요. 제가 사실 치킨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막 섭섭하진 않았어요. 짜증이 났었을 뿐이죠. 저는 케이크를 좋아하는 입맛이에요. 제가 크림빵, 소보루 이런 건 크게 안 즐기는데 케이크류를 좋아해서 디저트에 돈 쓴다고 하면 여기에 쓰는 편이랍니다. 모처럼 주말에 대형 카페에 나들이를 나갔을 때였죠. 제가 커피랑 먹을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미쳤구나 미쳤어. 케이크 저거 한 조각에 5,000원? 여기 순 도둑놈들이 장사하는 곳이구만. 도대체 한 개에 얼마씩 이윤을 남겨 먹는 거야. 원가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건 정도를 지나쳤잖아. 이거 사 먹는 사람들이 등신 호구 아니냐? 안 그래? 거기 케이크 튼실했고 납품받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곳이었어요. 5,000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인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걸 비싸다며 열변을 토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다 힐끗거려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 친구가 카페 물류되는 회사에 다니는데 가끔 디저트 납품처에서 케이크도 맛보라고 보내주거든. 그럼 나한테까지 그게 가끔씩 와서 내가 잘 알아. 공짜로도 받는 케이크를 개당 5,000원씩 주고 사 먹어? 이건 미친 거지. 허세야.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그래. 남편이 그런 말까지 하니까 너무 기분 상해서 거기서 사 먹고 앉아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냥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거예요. 카페 물류회사 다니는 친구? 결혼식 때 받고 저도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콩고물 떨어지는 거 못 받아봤거든요. 오빠,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오빠한테 이것저것 주는 거 맞아?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케이크를 주기도 했다고? 당연하지. 쿠키 세트 이런 것도 나 여러 번 받아봤어. 나 인맥들 장난 아닌 거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왜 지금까지 쿠키 부스러기도 구경을 못 해봤을까? 그건 그런 게 내 회사 주소로 오니까 그렇지. 회사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수상했지만 일단 그러려니 했는데요. 바로 얼마 후에 제가 정황을 딱 포착해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 엄청 많이 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셔서 제가 시댁에 들렀어요. 가기 전에 언제쯤 가겠다고 카톡을 남겼는데 계속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누나랑 여동생이요. 이 시간에 둘 다 동시에 시댁에 방문도 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신기하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시누이들이 시댁에서 뭔가를 챙겨가고 있던 모양새였어요. 그거 혹시 마카롱 아니에요? 저건 쿠키네요. 와, 양이 이 정도면 꽤 되는데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맛있어 보여요.
제가 무심코 감상을 뱉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시더니 시누이들에게 눈짓하면서 빨리 챙겨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마탕 담아둔 통 저기 있으니까 그거나 챙기라고 하셨고요. 그때 제가 왠지 싸한 촉이 왔어요. 시누이들이 챙기고 있는 그 디저트 빵들, 담긴 상자 겉만에 적힌 상호명이 인지도 높은 아품회사였거든요. 설마 오빠가 받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두 분이 나눠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저는 왜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는 짐작이 들죠? 올케 몫은 따로 있지 않을까? 이건 엄마랑 우리 몫이니까 분명히 올케 건 따로 있겠지. 큰 시누이가 무척 당황하면서 얼른 짐을 챙기더니 먼저 시댁을 빠져나갔고 작은 시누이도 뒤를 따랐어요. 왠지 모르게 그 순간 초라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 때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팍 치셔서 화들짝 놀랐네요.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우리 귀한 아드님이 좋아하고 잘 찾는 마탕 들고 얼른 집에 돌아가야지. 노파심에 말하는데 네가 이거 빼앗아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입맛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 우리 아드님 먹으라고 만든 건데 애먼 사람 입에 다 들어가 버리면 곤란해. 맘 같아서는 저도 안 먹는다 하고 싶었으나 꾹 참고선 시댁을 나왔네요. 그날 저녁 고구마 마탕은 그럭저럭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만 허겁지겁 빠르게 해치우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또 입맛이 떨어져 버렸죠. 빵은 왜 시댁에만 갖다 줬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주려던 걸 깜빡하고 착각한 거래요. 변명마저 성의가 없더군요. 오빠, 고구마 마탕으로 오늘 배채울 거라면서 아까는 그러더니 왜 내가 주러 먹으려고 준비한 메뉴만 집중적으로 먹어? 나 이거 잘 먹고 있고 다른 것들은 대신에 내가 거의 손도 안 대잖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도 지금 그게 입에 자꾸 땡겨서 그러는 것뿐이야. 괜히 오해하고 이상한 말 하지 마. 사람 기분 더러워져.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제가 오해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자기 먹을거리들 냉장고에 꽉 차 있어도 제가 먹고 싶어서 사온 냉동 피자 한 개가 냉동실에 있으면 거길 터는 게 남편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 더 했어요. 자기가 맛있고 좋은 거 많이 먹지 못할까봐 식사 내내 기를 쓰고 용을 쓰는 게 보여서 도저히 남편이랑 뭘 먹는 게 즐겁지가 않더군요. 결혼 생활이란 대체 뭘까? 너무 기운 없는 생각만 들어서 고심하던 시기에 제가 엄청난 경험을 또 해버렸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진 거예요. 화장실 가려는데 문득 방문 밖에서 남편의 말소리가 살짝 들려왔죠. 통화를 하는 중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보려고 방을 나서봤어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발톱을 깎으며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해놓은 채 통화 중이었는데 상대가 시어머니셨죠. 저에게도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안부터가 별로잖니? 일가 친척 중에서 잘난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니, 최소한 알아주는 기업의 임원이라든가 이런 건 한 명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딱 봐도 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 흉을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셨는데 남편은 발톱을 깎으며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아, 몰라. 하여간에 엄마, 나는 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밥 한 숟가락, 빵 한 조각이 아깝더라. 그냥 뭐든 나눠 먹기가 싫어. 일부러 더럽고 치사하게 굴어서라도 입맛 떨어지게 하는 게 낫더라. 케이크나 쿠키 들어오는 것도 나 혼자 다 먹거나 우리 가족 먹으라고 주지 걔한테는 못 줘. 걔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배알 꼴려서 절대 안 돼. 근데 나 이래도 괜찮은 거지? 그치 엄마?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오잖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귀한 아드님인데 좋은 건 다 독차지하면서 살아야지. 엄마가 뭐랬니? 결혼해서 아내는 그냥 네 수발 들고 네 체면 세워주는 역할이나 하게끔 만들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그딴 허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도 허락을 해준 거야. 종년으로 쓰면 되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기를 팍팍 눌러버리렴. 몸살 기운이고 뭐고 저는 살벌한 기운을 뿜어내며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발톱을 마침 다 깎은 참이었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곤 얼음이 돼버렸죠. 그러는 순간에도 휴대폰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제 흉을 보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요.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나중에. 다급하게 통화를 종료한 남편이었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이 집안의 추잡스러운 면모를 다 알아버린 뒤였으니까요. 차갑게 웃는 저를 올려다보던 남편이 먼저 고개를 떨궜어요. 다 오해인 거 알지? 엄마와 아들이 서로 허세를 부리며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라고 생각해줘. 아무 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던데. 아, 그래서 여태까지 어머님께서 나 우습게 보시고 자꾸 무시하시고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랬던 거였구나. 다를 종면으로 아셨으니 그럴만 하셨네. 근데 오빠는 뭐야? 우리 연애할 때 보여줬던 모습은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어?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다 잡은 물고기처럼 느껴지든? 눈물 따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애석하게도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남편이 단순히 식탐만 강한 게 아니라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불쾌해했던 거였고 제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아까워했다는 점에서 너무 인간적인 서름이 밀려들었어요. 고작 이딴 남자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미칠 지경이었죠. 쉽게 이혼했다는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그간 참아왔어. 오빠가 전복죽에 전복 혼자서 다 골라먹고 삼겹살 구울 때 오돌뼈 부위는 전부 내 쪽으로 몰아주는 거 보고서도 나 모른 척 했었어.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고 이게 무슨 부부야? 당장 이혼해. 이혼 안 해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송 걸고 괴롭힐 거야. 남편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어리석은 객기를 부려왔다고 눈물로 빌었지만 제 마음은 굳건한 상태였어요. 무조건 이혼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그 사람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위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의 유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개거품 물고 분노하셨죠. 네가 뭔데 감히 우리 귀한 아드님에게 먼저 이혼 선언을 해? 겨우 이까진 일로 이혼을 운운하다니 사고방식 한번 천박하고 가볍구나. 아예 상종하기 싫어서 무시해드렸네요. 그게 최고의 대처였던 것 같아요. 상대조차 안 해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더 길길이 날뛰시면서 머리 싸매고 들어 눕기까지 하셨거든요. 큰 시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고상한 척을 다 해댔어요. 옳게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사람이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네. 차분하게 이성 되찾고 다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혼 절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이혼 제가 꼭 해내는 거 보여주고 싶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진짜로 이혼 소송 걸 용이 있다고 재차 뜻을 밝혔고 그 결과 합의 이혼으로 도달할 수 있었네요. 더 길게 끌지 않고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친정 식구들에게 걱정 안 끼치도록 저는 제 평범한 일상으로 얼른 돌아가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못난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갈라서면서 제가 앞으로 일감 없어 전전긍긍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못한 프리랜서로 살다가 굶어 죽을 것이라면서 악담을 남겨줬어요. 마지막까지 끝이 얼마나 더럽던지. 그러나 제가 굶어 죽는 일은 없었네요.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하면서 제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 주식을 따로 공부했어요. 원래도 주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고 프리랜서 작업으로 번 돈은 물론이고 그전 직장 생활에서 벌었던 돈을 뛰어넘어서 주식으로 재산을 불렸답니다.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며 결혼 생활에서 받았던 충격들을 다 지원했어요. 전 남편을 길에서 마주친 건 순전히 우연이었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차를 구매하고 나서 반년 이상 출고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차를 받고 맞이한 첫날이었어요. 신호 대기를 어쩌다 보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하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그 두 명인 거예요. 제가 놀라서 저도 모르게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쪽을 쳐다봤어요. 진짜 맞는지 보려고요. 그때 눈이 마주쳤죠. 너 혹시 미정이? 미정이야?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냐? 그동안 잘 살았나 보네. 이거 네 차인가 봐. 그럼 내 차지 누구 차겠어? 근데 오빠는 허세 부리려고 구입했던 그 중고차는 어디다 팔아먹고 버스를 기다려? 약봉지 손에 든 거 보니까
여기 앞에 병원 다녀왔나 보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런. 제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전 시어머니 그분께서 멍하게 입을 벌리셨죠. 완전히 넋이 나가셨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애달픈 눈으로 쳐다보면서 손을 뻗어왔어요. 너 잠깐 시간 되면 나랑 어디서 커피라도 한잔 할래? 아직 점심 전이면 식사라도 같이 하자. 내가 미쳤다고 식당 괴물이랑 밥을 먹어? 양심에 구멍 났나? 아님 털이 났나? 제가 혀를 끌끌 차면서 신호가 바뀌자 차를 출발했죠. 거울로 보니까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두 사람이 나란히 멀어지는 제 차의 뒷공무니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근황이 궁금해져서 건너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심란했는지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해서 징계까지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전 시어머니가 회사에 연락을 한 것도 모자라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아드님을 감히 누가 호되게 혼냈냐면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 달에 전 남편은 퇴사를 했다네요. 재취업했다가 반년도 못 버티고 또 퇴사를 했고 그러는 동안에 전 시어머니 위염 증세에 크게 도져서 병원 다니시게 됐고요. 이런 때에 전 시누이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연락 두절이 됐다는 후문까지 정말 대단한 근황을 듣고 제가 고개를 저었네요. 그 집안에서 빠져나와 제 인생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꿈만 같아요. 누군가와 같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 속상했죠. 그래도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새삼 저 혼자서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아쉬움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더 성실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지을까 봐요.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일상도 밝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